그날 아침 서울 중심에 자리한 대명 백화점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분주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명품관 매장들은 겨울 프로모션 준비로 먼저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백화점의 공기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 낡은 점퍼, 작업복 같기도 하고 노숙자 같기도 한 헝클어진 복장. 손엔 작은 비닐봉지 하나. 대명 백화점의 절대적 권력자, 정윤석 회장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보러 가는 날이니. 조용히 한숨을 내쉰 그는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운 중년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백화점 4층 고객 상담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대화하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누구의 하소연이라도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민호가 사랑하게 된 여자. 그리고 오늘 정윤석 회장은 그녀가 정말 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다가오는 이 남자가 자신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4층 고객 상담실. 아침부터 대기번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한 할머니의 카드 환불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결제건이 오류로 중복이 돼서 그렇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석은 그녀의 말투, 눈빛, 손짓 하나까지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말하길 이 아인 사람의 마음부터 본다 했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상담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간 직원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세요? 여기는 예약 상담 우선순위가 있어서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시선은 그의 남루한 옷차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본능적으로 그를 상담실보다는 지하 식료품관 쪽에서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 나는 그저. 윤석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다른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어요?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 직원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서연이라면 이 손님을 돌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서연 씨. 이분 상담 가능하세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정리하던 중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 보는 이 허름한 남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고 어떤 경계도 없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해결해 드릴게요. 그녀는 주변 시선을 먼저 살피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복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표정을 보았고 그 표정 속에 담긴 어떤 걱정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름한 그의 외모를 보고 거리두기 하는 직원도 분명 있었지만 서연은 오직 한 사람으로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소? 서연은 단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고객님.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 말은 가벼운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윤석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미소.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하려오. 서연은 회의를 밀었고 또 다른 고객도 양해를 구하고 그 허름한 남자를 상담실 가장 안쪽 자리에 편히 앉혔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순간 윤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아이구나.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밝힐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객 상담실 가장 안쪽 자리. 허름한 차림의 윤석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차분하게 그의 앞에 따뜻한 물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말씀 천천히 하세요, 고객님.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윤석의 귓가에는 마치 한참 전에 잊어버린 사람의 온기가 다시 들리는 듯 했다. 그는 물컵을 잠시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내가 말이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말이요. 그런데 이 백화점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가 비닐봉지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백화점 멤버십 신청서였다. 복사본은 오래돼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손자국이 가득했다. 서연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글쎄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소. 며칠 전일 수도 있고 좀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의 말은 모호했다. 불편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카드가 꼭 필요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윤석은 그 질문에 잠시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그 카드에 내 아내 이름이 적혀 있거든.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내분이요? 그래.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아준 손에 이 카드 신청서가 들려 있었소.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 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말이오. 윤석은 손끝으로 비닐봉지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종이를 잃어버릴까봐 늘 가슴에 넣고 다녔소.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허름한 옷 아래로 누군가를 지켜온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이 카드 혹시 다시 만들 수 있나 해서 왔소. 아내 이름 그대로. 서연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요, 고객님. 서류가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다. 윤석은 서연의 얼굴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는 연민으로 보는 눈도 아니었고 동정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이었다. 윤석의 마음 한 구석이 문득 따뜻해졌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런 일 귀찮지 않소? 서연은 바로 대답했다. 사람 일에 귀찮은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돕는 거죠. 윤석은 눈을 가늘게 좁히며 생각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눈.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도우려 하는 손. 이 아이는 민호가 말하던 그대로로군. 그때 갑자기 다른 직원 하나가 급하게 다가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큰일이야. 다른 고객이 항해 중인데. 그 직원은 윤석을 흘끗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분 상담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VIP 고객 먼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상담 시작했어요. 이분이 먼저예요. 직원은 당황했다. 아, 근데 외모가 좀 그러니까.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누군 먼저고 나중이고 사람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상담실 안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윤석은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겉모습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그게 필요한 거였소. 직원은 당황해 돌아갔고 서연은 윤석에게 다시 미소를 지었다. 고객님 괜찮아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윤석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이 아이라면 정말 괜찮겠구나.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바로 이 순간 백화점 전산팀에서는 정윤석 회장이 백화점에 들어왔다는 알림이 실수로 내부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고 그 소문은 곧 서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도와주던 허름한 남자가 누구인지 단 한순간에 알게 되는 첫 번째 큰 충격을 맞게 된다. 상담실에서는 서연이 윤석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다.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세월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문장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그 외로운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분 이름 그대로 새 카드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의 이 말은 평범한 친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윤석은 그녀의 태도에서, 마음에서, 목소리에서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있을 때 갑자기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연 씨, 지금 여기 회장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한 직원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들어왔다. 그는 윤석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 말했다. 혹시 이분이 말하는 그 회장님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이 이런. 직원은 황급히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말은 튀어나와 있었다. 서연은 순간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고객님이세요. 허름하게 입었다고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 말에 윤석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고객님이라. 직원은 여전히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근데 보안팀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회장님이 방금 건물 들어오셨다고. 지금 복장 때문에 다들 못 알아보고 있대요. 그 말에 상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윤석을 바라보았다. 혹시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워서 떨린 게 아니었다. 그저 혼란이었다. 그러나 윤석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더 숨길 이유도 없다는 듯 비닐봉지 속에서 오래된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묵묵히 한 장의 낡은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 상단에는 대명 백화점 로고, 아래에는 단 4글자. 대표이사 정윤석.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100개의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분은 아까 나에게 무례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회장님이셨다고? 나 실수한 건 없을까?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욕심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시든 제가 해야 할 일은 같아요. 윤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한 직원이 뒤에서 속삭였다. 와, 너 미쳤어? 회장님 앞에서 긴장도 안 해? 그러나 윤석은 그 말에 대답하듯 조용히 깊게 웃었다. 흔들리지 않는구먼. 좋소.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다. 하지만 자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보고 싶구먼.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윤석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사실 나는 오늘 이 백화점의 서비스를 보러 온 게 아니오. 상담실 안의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나는 한 사람을 보러 왔소. 서연은 작게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민호. 윤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들의 약혼자인 김서연.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소. 직원들은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의 손에서 종이가 흘러내렸다. 저를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 입지 않으려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다. 시험하려고 온 건 아니오. 확인하러 온 것이오. 확인이요? 그래. 내 아들을 맡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윤석은 서연이 씩씩하도록 하지만 아프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대가 회장인지 몰랐을 때 보여준 그 태도. 그게 진짜 자네더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잘했나요? 윤석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소. 아주 잘했소. 상담실 안의 직원들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다시 뒤흔들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죠, 회장님? 윤석은 종이를 집어 조용히 접어 보관했다.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채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백화점 방송이 울렸다. 고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고객 상담실 운영이 잠시 중단됩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서연과 윤석에게 집중되었다. 백화점 전체 안내 방송이 잠시 멈춘 순간 상담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걸린 듯 고요해졌다. 직원들은 윤석의 정체를 알고 마치 숨조차 쉬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석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서연의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다. 그냥 도움을 요청하러 온 허름한 손님의 얼굴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건 없는지 걱정되네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다. 불편해하지 않았소. 도리어 자네가 보여준 태도는 내가 그동안 잊고 지내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윤석의 음성 어디엔가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서연 양. 네, 회장님. 내가 오늘 자네를 보러 온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마음 때문만은 아니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말이오.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상처가 있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사람의 품이 달라지지. 그는 천천히 비닐봉지에서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이 종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던 것도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에 윤석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건 시험이 아니었소. 아내가 떠난 뒤로 그 종이를 가슴에 넣고 살았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엔가 정말 잃어버릴 뻔했지. 그는 서연 쪽으로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걸 찾으러 갔던 곳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봤소. 불쾌함, 경계, 동정. 그런 눈빛들만 잔뜩 담긴 채 윤석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런데 자네만은 달랐소. 처음부터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말을 보았고 내 아픔을 먼저 들었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누구나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걸 들을 사람은 필요하죠.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감정의 본질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윤석은 서연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시선을 보냈다. 그래서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소. 서연은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말씀하세요. 윤석은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네는 자네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들려준 적이 있소? 서연은 완전히 멈췄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몸도 손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걸? 윤석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 상처를 숨기고 살면 남의 상처도 제대로 볼 수 없소.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거짓 없었고 지난 삶에 어떤 무거운 기억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윤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부탁이요. 부탁이요? 그래. 내 아들의 곁에 서려면
자네 마음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부터 나와 함께 들여다보자는 뜻이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불편할까봐 그래서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불편하지 않소. 나는 듣고 싶소. 그리고 그 상처가 자네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 알고 싶소. 서연은 두 손을 꼭 쥐었다. 마음 안쪽 깊숙이 숨겨온 무언가가 천천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말을 꺼내려는 순간 회장님,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부사장 박나경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그 말씀드린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잠시 회의실로 이동하셔야. 그러나 윤석은 손바닥을 가볍게 들어 그녀의 말을 멈췄다. 나경 씨,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소. 부사장은 당황했다. 회장님, 지금 일정이 이 아이하고 아직 나눌 이야기가 남았소. 그 말에 상담실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숙였다.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은 단순한 회장의 걸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향해 다가가는 아주 따뜻한 걸음이었다. 그가 서연 앞에 도착해 조용히 말했다. 자네의 상처,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소?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회장님, 저 사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마침내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려던 그 순간 백화점 내부 비상벨이 울렸다. 삐삐삐.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고객분 쓰러지셨대. 의무실 호출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윤석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보다 빨리 움직인 사람은 서연이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저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그 순간 상담실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윤석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아이. 정말. 그는 말끝을 이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서연이 향한 곳에는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왜 그렇게 남의 아픔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드러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화점 내부에 울린 비상벨 소리는 순식간에 직원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사고 고객 쓰러지셨대. 호흡이 없다는데? 의무실 준비했어.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은 단연 서연이었다. 그녀는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다른 직원에게 외쳤다. 3층 쪽이지? AED는 준비됐어? 지금 가져오고 있어. 서연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신발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백화점 전체에 울릴 만큼 절박했다. 3층 통로 한가운데 한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주변 고객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고 서연은 그 틈을 뚫고 앞으로 나갔다. 자리 조금만 비워주세요. 호흡 체크 먼저 할게요. 그녀의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하고 신속했다. 호흡 없음. 미세한 맥박 없음. 흉부 압박 시작할게요. 서연은 자신의 체중을 실어 정확한 리듬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30번이 넘어갈 때쯤 다른 직원이 AED를 들고 도착했다. 도착했어. 전원 켜주세요. 바로 패드 부착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성의 옷을 조심히 열고 전자 패드를 붙였다. 분석 중. 떨어져 주십시오. 기계음이 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모두 떨어져요. 서연은 손을 떼고 외쳤다. 충격 실시. 짧은 전기음이 지나가고 서연은 다시 여성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기도 확보를 한 뒤 다시 흉부 압박에 들어갔다.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그녀의 속삭임에는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만 나오는 목소리.
그 순간 여성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호흡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식이 쏟아졌다. 서연은 끝까지 여성의 손을 잡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붙잡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 정윤석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여성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던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놀람도 자부심도 안도도 아닌 마음이 저릿하게 아려오는 그런 표정이었다. 구급차가 떠난 뒤 서연은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인 채 뒤늦게 긴장이 풀린 듯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말했다. 이래서 내가 자네를 보러 온 것이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윤석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회장님, 아까 그 상황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괜찮소. 오히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지. 윤석의 눈빛은 더없이 깊고 따뜻했다. 흉부 압박을 하는 자네 얼굴을 보면서 아, 이 아이는 누구든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그걸 느꼈소. 서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다. 해야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먼저 뛰어간 사람은 자네였소. 그 말에 서연의 가슴 어딘가가 울컥하고 뜨거워졌다. 하지만 윤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조용하게 물었다. 서연 양, 아까 내가 묻던 것 이제 대답해 줄 수 있겠소? 서연은 깨달았다. 마지막 시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 저는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목소리가 크게 떨렸다. 그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지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더라면. 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쓰러질 때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늦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윤석은 마치 오래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그 누구보다 깊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고맙소, 서연 양. 서연이 고개를 들자 윤석의 눈에도 희미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자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아들과 함께 살아도 난 안심이 되오. 서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 윤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자네는 참 고운 사람이오. 서연의 눈물이 이번엔 더 크게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호 씨 곁에 있을게요. 윤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이오. 오늘 자네가 살린 그 여성 누구인지 아시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인데요? 윤석은 뒤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비상벨 사건 이후 의료실에 옮겨졌던 여성. 지금은 의무실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웃고 있었다. 박나경 부사장이 말했다. 회장님 사모님의 오래된 친구분이셨어요. 오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오셨던 분이죠.
서연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요. 저는 그냥 제일 먼저 뛰어갔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요. 윤석은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오늘 보여준 건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마음이었소.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은 없지.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서연 양. 우리 가족으로. 서연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백화점 조명 아래서 작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인정받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고 누군가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흐르게 되는 눈물이었다. 백화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자리만큼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윤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진 아가가 우리 집으로 온대. 그의 눈가에 은은한 빛이 고였다. 이제 그의 집에는 또 한 명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허름한 옷차림 뒤에 숨겨진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본 한 사람의 따뜻한 행동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고마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는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인연, 또 다른 감동을 품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